벤츠, 메르세데스 10억 정도 된다고. 파테클릭이라는 식이거든요. 시가 2억 원입니다. 크리스찬 디올 제품으로 이거 한화 약 240만 원짜리예요. 대북 제재를 굉장히 비웃는 듯 북한의 사치품 수입액이 우리 돈으로 1,143억 원인데 자신의 최측근들에게 벤츠사의 S클래스를 선물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한강뷰 고급 빌라를 충성심을 좀 있는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합니다. 저 돈 있으면 우리 밥 주지.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폭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을까. 선물로 충성심을 사는 거예요. 고작 이 정도로도 충성심이 생길까요? 김주혜가 명품 코트 대신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주혜 나이가 만 11살이죠. 예, 11살이면 지금 한참 친구들하고 놀고 엄마 학원 가기 싫어하고 떼쓰고 막 이럴 때인데 지금 뭐 친구들하고 떡볶이 먹기는 관두고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하는 데를 가고 미사일 발사하는 곳 뭐 이런 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좀 찾아다니나 좀 찾아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러다가 좀 충격적인 사진을 좀 발견했거든요. 왜 깜짝이야. 야, 이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 경민 씨, 이게 무슨 사진일 것 같아요? 그 김정은 딸 주혜잖아요. 예. 뭘 보고 있는 걸 보니까 그렇죠. 저게 무슨 군사 훈련 장면이나 좀 충격적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미사일 발사 그렇지. 이런 걸 좀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뒤에는 또 군인 아저씨들. 네. 그렇죠. 점프 입은 거 봐. 사실 미사일 발사보다 더 무서운 걸 사실 보고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거. 예, 어떤 걸 보이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 바로 이겁니다. 이 공수. 예. 이게 낙하 장면이. 낙하산. 네, 낙하산 장면이잖아요. 낙하하는 장면인데 네. 이게 왜 무서운 장면인지. 어우야. 아야, 엉켰네. 바로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은 건데요. 훈련을 진행하다가 군인분들이 이렇게 낙하산이 안 펴지고 같이 꼬여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떡해? 분명히 같이 있죠. 엉킨 거네요. 엉킨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 저렇게 추락을 해서 추락이야, 그 추락. 10여 명이 좀 중상을 입고 야, 이거 봐요. 비행기도 이거 봐. 걸렸네.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낙하산이 안 펴진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사망자까지 지금 발생했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야, 이게 당시 이제 김정은과 딸 주혜가 공수부대 이제 낙하 하강 훈련을 참관하러 온 건데 당시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마지막에 보신 사진이 공수부대 특수부대 대원들이 이제 비행기에서 낙하하면서 네. 낙하산을 쫙 펴야 되는데 그렇죠. 바람이 워낙 부니까 낙하산이 이제 아예 수평으로 누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낙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망하거나 다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하고 딸 주혜까지 직접 참관하러 왔는데 이 훈련을 취소하거나 미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악조건 속에서 훈련을 강행하다가 10여 명이 사망, 어우. 그리고 수십 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사건인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거를 주혜는 망원경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걸 또 옆에서 김정은 환하게 웃고 있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나라에서 그 훈련소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 기온이 30몇 도만 올라가도 야외 훈련을 이제 자제시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런 악천후 속에서 공수훈련을 강행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북한이잖아요. 저 1호 행사잖아요. 네. 그러면 1호 행사를 하는데 이제 옆에 있는 뭐 별 많이 단 사람들이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훈련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뭐 전쟁 때 바람이 세게 불는 날 떨어지려면 떨어져야지. 이러면 자기 목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보다는 병사들 몇 명이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거야. 훈련을 지휘하는 사람들.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아니 전쟁 때 바람 분다고 전쟁 안 하나? 그것 때문에 행사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딸까지 데려나왔는데 저거 보여준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전사 그 훈련을 담당했던 분들한테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강풍이 불거나 이러면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해야 될 때는 간격을 오히려 떨어뜨려서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김정은 보기 위해서 더 많이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은 그 소총을 앞에 메고 낙하산을 해가 떨어져가지고 뭐 탁 하는 이런 거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이고 실제는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갈비뼈가 나간다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기 때문에 소총은 그 총랑이라는 그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배낭도 다리 있는 데다가 감아가지고 거의 착지하기 직전에 그 끈을 풀어가지고 배낭을 떨어뜨리고 몸만 떨어져서 수습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굴르면서 총으로 탁 하고 막 뛰어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이런 좀 참사가 벌어진 거죠. 아니 영상이나 저 사진만 봐도요. 그 현대전에서의 어떤 공수훈련이라기보다는 무슨 2차 세계대전 때 뛰어내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마구잡이로. 지금 너무 잔인해서 다 안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 수송기 앞쪽에 보면요. 앞바퀴 쪽에 앞에 비행기에서 뛴 사람이 걸려 있어요. 네. 걸린 채로 그 사람은 매달린 채로 가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 진짜 최악은 저거를 김정은의 딸인 주애가 같이 봤다는 거잖아요. 11살 아이가. 지금 저희 아이들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 초등학교 4, 5학년이면 저런 망원경으로 아이돌 뭐 그룹 보고 뭐 그냥 정말 그렇죠. 어디 공연 가가지고 뮤지컬 보고 이래야 될 건데 롯데월드 가고. 이걸로 맞아요. 아빠 저거 뭐야? 다 죽었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주의 망원경 사진을 보시면요. 충격적인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더 있다. 김정은하고 주애가 입은 옷이 커플룩 같아요. 그러네, 가족이네. 뭔가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바로 뒤에 옷인데요. 옷이요? 바로 이 김정은과 제 측근들만 입는다는 그 가죽 자켓입니다. 맞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김주애가 그만한 권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11살이. 엄청나게 좀 비싼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권력 승계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입히는 옷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 그 3월 23일 이제 화성 17형 시험 발사장 때 요때 입혔던 또 옷도 화제가 됐었거든요. 저 옷이 뭐냐면 11살짜리가 입고 있는 저 옷이 크리스찬 디올 제품으로 이게 우리 돈으로 한화 약 240만 원짜리예요. 뭐 에게 240만 원짜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저 후계자란 딸이 저렇게 비싼 옷을 입고 나와야 될까? 그게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실 그 김주애뿐 아니라 김효정도 언젠가 크리스찬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명품백을 들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게 진짜냐 가짜냐 말이 많아가지고 또 누군가가 또 크리스찬 디올사에다 전화를 해서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했더니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아예 사진으로 볼 때는 우리 제품이 맞는데 육안으로 직접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북한에서 권력자가 입는 건데 저걸 누가 가짜 짭을 갖다 줬을 리는 없죠. 자기 진짜. 사실 그 김정은의 딸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주애가 작년 12월에 화성 18형 로켓 발사할 때 입었던 옷 한번 보시죠. 이거 좀 비싸 보인다. 사실 이게 그 핑크색 모피 재킷을 입고, 모피 재킷을 입고 등장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어디 브랜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S 그룹의 그 패션 그룹인데 거기에 이제 높으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요. 자기는 이게 어딘지를 거의 97%를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브랜드가 상당히 고가고 비싼 브랜드래요. 구하기 힘드래. 네, 구하기 힘들대요, 사실 한국에서. 일단 여러 마리 희생을 아니 이만갑 우리 식구들은 저렇게 소위 뭐 인민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명품백, 명품 옷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시하듯이 입고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저는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게 11살이라는 점이에요. 아니 성인이 된 자녀에게 뭐 이것도 선물하고 저것도 선물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뭐 5학년? 이제 중학생도 아닌 친구에게 뭘 도대체 보여주고 싶고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건지 저 너무 화가 나네요. 옷이 240만 원을 하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쌀 1kg 값이 0.5불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쌀을 4톤을 살 수 있는 쌀 아니야. 인민이 지도자라면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이거를 가지고 4톤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 나갔다 온 노동자들도 무슨 황생물을 빼야 된다는 동안에서 몇 달 동안을 재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그 자본주의적 어떤 향락을 즐기고 있다.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김일성하고 김정일 때는 별로 못 봤던 장면인데 맞아요. 김정은이 좀 그런 데 대한 그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이건 뭐 자본주의풍이고 퇴폐풍이고 부르주아고 뭐 이랬을 텐데 그것 없이 자기가 뭐 스스럼 없이 즐기는 거고 그다음에 김주애를 갖다 좀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연출하는 거. 맞아요. 아니 그럼 교육을 시키면 되지 그러는 교육을. 가운데서 아니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어른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애들 용품이라기보단 사실 성인 여성의 용품과 같은 것들 막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이 주애는 어떻게 보면 만 11살인데 어디 명품 옷도 이거 척척 입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초등학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탱크도 미사일도 다 자기 건데. 이제 어린이날입니다. 김주애. 다 가질 수 있어. 과연 김주애는 어린이날 선물로 뭘? 궁금하네요. 이게 사실 북한은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니고 국제 아동절인 그 6월 1일을 챙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어린이날이 맞다 하면은 부모님이 뭐 저희한테 이렇게 학용품 같은 거를 선물해줘요. 근데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아빠를 잘 만났으니까 그런 명품 코트 선물 이런 거 정도는 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도 굉장히 문물을 접했을 수 있잖아요. 보통의 평양 시민들과는 달리. 그러면 미제 앞잡이의 가장 히트 상품 애플을 사달라고 사과. 이미 갖고 있지 않을까? 갖고 있어요, 이미. 아빠는 갖고 있죠. 집에 있죠. 김정은을 또 다른 고민에 좀 빠지게 하는 뜻밖의 선물을 요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아이돌의 뭐 굿즈나 CD 나오. 그래서 그 김정은이가 야 그건 뭐 해줘야지 통째로. 주애가 원하는 거 그 정도면 다행이죠. 해외 공간 같은 데도 좀 비상이 걸리지 않았을까. BTS 자체를 원하면 틀리고. 한국 공연 성사 되는 거죠. 전혀 분위기인데요. 군인가에 그러니까 아마 김주애 선물 상상하는 게 이렇게 어렵네요. 네, 그러네요. 상상이 안 자, 된다. 김정은 보고 있으면 좀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민들은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들은 누릴 거 악착같이 다 누리고 있잖아요. 다시는 이 인간 아니 이거 이 김정은에 대해서 다들 오해들 하고 있구만 그래. 명품이네 명품. 아니 사실 뭐 내가 그 우리 주에게 명품 코트를 선물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주에게만 명품 코트를 선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고생하는 니만각 동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주애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코요태 동무. 이제 또 여름이지 않습니까? 이제 또 댄스 가수니까 또 시원하게 춤추시라고 명품 티셔츠 굿땡을 준비했습니다. 안 해요. 기다려봐라. 그리고 우리 또 우리 북조선은 또 아나운서를 굉장히 또 대우를 잘해드립니다. 리정민 아나운서에게는 우리 주애가 입었던 그 명품 코트 그 브랜드의 핸드백을 준비했습니다. 핸드백을 준비했습니다. 막상 우리 뭐라고 하다가 받으면 기분은 좋다 이거. 기분은 좋다 이거. 김진동은 좀 더 돌 하나 주고 갔어. 돌 짓구니까. 한번 봐봐라. 한번 펴보겠습니다. 야 진짜입니다. 굿땡 겁니다. 굿땡. 와 대박이다. 아 아 진짜. 근데 요새 이거 너무 호랑이 그려 있어서. 와 이 깍은 확실해요. 들어있어. 진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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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찜이네. 아구찜이네. 아구찜이잖아. 아구찜이 뭐야? 아구찜이잖아. 선물을 짝퉁으로 하면 있어요. 야 이거 형이 맞아, 입으면 안 돼. 제자랑 진짜. 떼봐. R랑 M 좀 떼봐. 아니 백도 가짜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이야. 자, 여러분 제가 뭐 진품 감별사는 아닌데 잘 보시면 이 비틀어져 있어요 이게. 손잡이가 너무 헐스하게 만들어. 여기가 이게 막 삐뚤어져 있고 가벼워. 이게 뭐예요? 가죽이 아니구만. 오늘 밤 삐딱하게. 삐딱하네. 아 진짜 갑다 이거 불 붙이면 타잖아. 라이터로 불 붙이면 타요. 아니 저 사실 짭정우님 오늘 처음 만남이란 말이에요. 진짜. 네, 녹화는 처음인데. 아니 너무하네 이거 어떻게 짭퉁 선물을 줘요? 너무했다. 진짜 너무하네.
아니 그 리만 감독분들 너무하는 거만 기리. 나라고 뭐 짝퉁 주고 뭐 선물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압니까? 아 요즘 들어서 우리 북조선의 그 대북 제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까는 내내 우리 주희한테도 명품 코트를 선물할 수가 없고 우리 설주한테도 명품 핸드백 하나 선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우리 리만 감독분들한테 명품 다 선물하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한마디만 갔어. 혁명적으로다. 대북 제재 풀어달라고. 성경적으로다가 너무 쓰게 했나? 아니 근데 짭정은 씨가 섭섭하게도 우리 이만갑 식구들에게는 뭐 짝퉁을 주긴 했습니다만 북한 간부들한테는 좀 그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작년 12월 말에 자신의 최측근들에게 이 벤츠사의 S 클래스를 선물했다. 아, 이게 김정은이가 아니라 이거는 본인이 운전하고 직접 운전하고. 죄송한데 저렇게 방향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꼭 해보고 싶지 않아? 와 선물 벤츠로. 야 저거 통이 너무너무 큰 것 같은데. 그러게. 짭정은 씨, 저도 한 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 정민동군 것도 준비해놨습니다. 평양 3가 27번 길에 놔뒀으니 올라가서 가져가라고. 못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총리 김덕훈이 김정은이가 타던 마이바흐 S600 그 아마 퇴역한 거를 받은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조용원 비서라든가 최용해가 S 클래스를 하는데 보면 이게 연출된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평소 때 운전하지 않던 그렇지. 사람들인데 그날 특별히 저 장면을 연출하느라고 직접 몰고 온 것 같고 특히 최용해 같은 경우에 저게 익숙한 사람이면 저렇게 하질 않거든요. 차 몰고 와서 그 뭐 경비병도 서 있고 이런데 그걸 굳이 잠그려고 막 그 잡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건 좀. 누르고 시키면 되는데. 이거는 아마 김정은이가 내가 얘들한테 선물 한 대씩 줬어. 그리고 회의장에 직접 좀 몰고 오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사가지고 운전사가 있었으면 이게 관용차다 이런 느낌인데 자기가 딱 운전하고 나면 이건 내 차야. 그런 느낌. 내가 하나씩 줬어. 최룡의 영상을 보면 이게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차를 샀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일 신기한 게 스마트 키로 하면은 또 소리가 나. 삐삐삐 하면은 궁금한 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최룡에도 신기한 거야, 신기한 거야. 자, 왜 김정은은 저렇게 고가의 자동차를 선물로 줄까? 예전에도 김정은이 고가의 선물을 자신의 측근들에게 준 적은 있어요. 그런데 S클래스는 그 급이 남다르죠. 최룡해, 김덕훈, 조용원. 보세요. 내각총리, 조직비서, 그다음에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북한 정권의 최고 3인방에게 자기를 줬다는 건데 이들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이렇게 명품백 사고 하는 거를 해킹해서 돈 털어보죠. 그다음에 범죄해서 외화벌이 한 거를 이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의 이런 불법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선 이들의 묵인과 이들의 동조와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김정은도 알기 때문에 혼자 먹으면 뭐 난다? 탈난다. 탈난다. 혼자 먹으면 탈나지만 같이 뿌리면 탈이 안 나는 거죠. 나눠 먹으면 그렇죠, 그렇죠.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고. 공범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태까지 김정은이 최측근에게 줬던 게 뭐 고급 시계나 아니면 고급 가전이었는데 이렇게 S클래스니까 최룡해가 정말 좋아하더라.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저게 이제 이른바 북한 3대째 이어오는 선물의 정치예요, 저게. 선물 정치. 선물 정치. 근데 이제 선물 정치라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성심성의껏 다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줄 테니까 너는 기브 앤 테이크 충성을 나한테 달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북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의 정치는 꽤 오래됐습니다. 뭐 여러분 그 마키아벨리라고 이탈리아 철학자 있죠. 군주론. 그 사람이 쓴 그 군주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선물의 정치학이라고 정리를 해놓고
예전에 고대 로마와 그리스 시대부터 선물의 정치가 있었다라고 네. 하면서 위대한 지도자는 무엇인가? 덕과 인으로 통치라는 지도자가 아니라 선물 잘 주는 정치자다. 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이기죠. 그럼 뭘 해야 되냐? 승리 파티라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안 나눠주면은 폭동이 일어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조 반정 때 인조가 반정 일으켰어요. 성공했어. 이괄이라고 1등 공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괄을 2등 공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안 나눠줬어요. 바로 이괄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괄의 난.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선물의 정치학이 우리나라 정치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이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서고금 다 통해요, 이게요. 아, 이거 진짜 묘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선물을 많이 줌으로써 김주애가 나중에 세습할 수 있도록 그 위에서 탄탄하게 잡고 있겠다. 그 뭐 이런 사람들이 거. 진짜 충성을 하는 건가? 아니죠. 충성을 하는 척을 하는데 그럼 내가 뭔가 대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선물이다. 이거죠. 그러네. 고가의 선물부터 뭐 여러 가지 명품까지 뭐 부하들한테는 벤치도 뿌리고요. 주애한테는 또 명품 옷도 선물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선물들을 하는데 막상 김정은은 근데 나올 때 보면 그 김일성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코스프레 때문인지 몰라도 모자도 굉장히 그 좀 약간 서민 물론 이제 비싼 모자였습니다만 친숙한 모자를 쓰고 옷도 약간 당복이라든지 또 뭐 가죽 옷을 입어도 사실 브랜드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옷을 입는 전략 같은 걸 보이고 있는데 사실 검소한 겁니까? 검소한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까?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인민복을 주로 입고 나오잖아요. 옛날 인민복 모택동, 김일성이 입고 나왔던 인민복은 검소함의 상징. 색깔도 굉장히 검은색에 무채색이잖아요. 색상을 주지 않고 검소한, 서민적인 그런 상징이었는데 김정은이 이 인민복을 입잖아요. 네. 나는 굉장히 검소한 지도자고 군주다라는 것을 일종의 코스프레하고 있는 건데 정보기관의 첩보에 따르면 그 인민복의 원단이 유럽의 굉장히 고가의 고급 원단이다. 그리고 2018년에 트럼프랑 만났던 북미 정상회담인데 그때 당시에 유독 김정은이 입었던 저 인민복이 유독 윤기가 흘러요. 맞아요. 보시면 반질반질. 구김도 없고 윤기가 뭔가 촤 그죠? 촤 마치 비담처럼. 저게 8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사실 기성복이 잘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김정은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럼요. 훨씬 더 크니까 뭐 A 사든 B 사든 그 양복을 기성복을 맞을 수가 없고 이제 서기실에서 뭔가 지시가 카톡으로 온대요. 요 사의 요 몇 숫자리 요 원단과 그 부속품들을 사서 보내라. 그러면 구할에 다니면서 딱 김정은이가 찍어준 무늬 그런 옷을 딱 해서 그거를 중국 비행기에 보내는 거예요. 이제 어떤 외교관이 들어왔는데 후배 외교관이 저 신년사를 하는데 저 입은 양복이 내가 보내는 원단이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입는구나. 아주 그때는 좀 약간 뿌듯함. 내가 고른 그 안에 들어갔다고. 김정은이야 지금 저기 뭐 여유가 너무 있어가지고 그 옷의 원단에까지 신경을 쓰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남자분들 또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은 솔직히 옷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너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명품인 게 티가 안 나.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뭐에 이제 집중을 하냐면 액세서리요, 안경 이런 거. 특히 뭐에 집중을 하냐? 그러니까 사람과 얘기할 때 손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대부분 다 시계에 집중을 해요. 김정은도 시계에 집중을 해요. 맞아요. 그렇죠? 유명한 가수, 대한민국 다 아는 어떤 가수가 시계를 되게 좋아해요. 왜 이렇게 시계 좋아하세요? 했더니 야, 들고 다니는 그림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작품이다. 나를 보여주는? 내 성향에 내 취향에 맞는 걸 갖고 다니는 유일한 그림이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제 옆에 계신 분도 제가 여기 눈이 부셔가지고 표정을 못 보겠어요. 팔을 흔들 때마다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릴렉스 금통. 이거는 시계가 아닙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이게 뭐 저에게는 이게 시계일 뿐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아마도 이게
아파트 한 채 정도의 가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건데요? 오늘 녹화 가장 잘하신 분께 마지막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김정은이 차고 있는 시계가 뭔가 한번 조사해봤는데 김정은의 최애 시계는 바로 우리 돈으로 1,600만 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IWC로 밝혀졌어요. 1,600만 원이면 비싸지만 와 비싼 건 아니잖아요. 왜 김정은이 저렇게 차고 나오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놀랍게도 브로맨스 우리 푸틴 형님께서도 저 브랜드 시계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우리 당신과 나는 형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죠. 사실 저건 좀 저렴한 편이고요. 김정은이 차고 다닌 것 중에서 2015년 노동당 기념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김정은이 차고 나온 게 파텍 필립이라는 시계거든요. 시가 2억 원입니다. 시가 2억 원입니다. 시계 브랜드에서 이제 최고 레벨의 회사라고 하는. 근데 김정은이 이제 사인할 때 쓰는 그 만년필 있잖아요, 몽블랑. 그건 이제 100만 원입니다. 2억짜리가 나온다면 100만 원 얘기하니까 너무 없어 보인다. 또 저 사진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주식 전문가 한 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부자가 되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히려 어떤 좀 심신의 어떤 이 허한 거를 저런 식으로 계속 좀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유명한 그룹의 가수가 나 명품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청담동 아파트면 된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많이 들어봤던 노래네요. 많이 들어봤겠지. 고생하냐. 내가 불렀나? 내가 불렀나? 집 있는데도 맨날 밖에서 자고 1박 2일도. 아니 김정은이 맨날 비슷한 옷만 좀 입은 줄 알았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비싼 명품을 입은 거였네요. 아니 혹시 그 김정일하고 김일성도 이 명품을 좀 좋아했었나요? 김일성, 김정일은 사실은 시계류, 시계류하고 자기가 당뇨병이랑 혈관 질환이 심해지면서 선글라스를 명품을 그렇게 구입하려고 그래서 해외 나오는 고위급 간부들이 아주 좋은 선글라스만 보면 장군님께 선물 바치려고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었고 키가 작았으니까 김정일이 170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제 저 신발이 이제 모레스카 신발인데 저게 한 7cm 있다는 구비되는 그 신발을 특수 제작해서 이탈리아에서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북한에 가죽만 가지고 들어와서 북한 기술자들 제가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북한에서 만들어 입고 그렇고 김정일이는 특히 뭐로 유명했는가 하면 애완견. 우리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김정일 나오는 영화에 이제 애완견 막 나오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허상이 아니라 북한에서 실제로 그 애완견을 봤던 사람이 와서 증언해서 그 애완견인데 애완견 물품을 몽땅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샴푸든가 이런 것들을 다 프랑스제로 가지고 들어가고 이탈리아제로 가지고 들어갔고 사료 같은 것도 북한제는 안 먹였어요. 외국제 먹이고 그리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그러는가 하면 개가 아팠는데 프랑스 수의사를 비행기로 모셔가지고 와서 그 개를 치료하고 가지고 나갔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정일은 의외로 관심 있는 분야가 좀 명확했네요. 관심 있는 그렇죠. 명확했고. 명확했네요. 근데 김정은은 좀 다방면적으로 어수선하게. 아주 다방면적으로 명품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정은이 또 뭐에 꽂혀 있냐면 부릉부릉부릉 자동차. 그렇지. 자동차 매니아. 그러니까 지금 슈퍼카만 1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거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거. 근데 독재자들이 특히 이제 그 자동차를 수집을 하는 경우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망한 이란의 팔레비 왕조의 팔레비 왕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수집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헤란에 가면은 그 팔레비 궁에 가면 그 수백 대의 그 슈퍼카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 팔레비 국왕이 약간 심리학적으로 남자로서 뭐 약간 매력이 없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마력으로 커버를 한다. 그래서 자동차를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아니,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김정은의 전용 차량. 2018년 4월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뭐 타고 오는지도 사실은 관심이었거든요. 말 타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차를 타고 올 텐데 당연히 뭐
뭐 좋은 차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뭐 러시아산 차를 타고 오겠거니 그렇지. 예상을 했었는데 네. 김정은이 타고 온 차가 무려 메르세데스 벤츠 네.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라는 차인데 이걸 타고 딱 나타났는데 이게 1년에 10대 이하로 생산되는 차라서 웬만한 권력자나 재벌도 구하고 싶어도 이 구하기가 어려운 차량이라고 해요. 가격이 뭐 10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그랬지? 최근에 이 김정은이 그 비싼 차를 두고 또 한 단계 또 높은 이 신형으로 또 바꿨다고 합니다. 조금 더 신형인 거죠. 마이바흐 마크가 뒤에 있는 거고요. 650 모델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마이바흐 같은 경우는 뭐. 2023년 12월 장면이거든요. 이게 아까 김정은의 전용 차량이 마이바흐 S600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방금 본 거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그 S650입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차 바꿀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북 제재 중이고. 그러니까 벤츠사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저게 어떻게 된 건가. 그쪽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팔았다. 근데 정상적으로 팔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산 사람이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떤 그 대북 제재망을 뚫고 북한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딱 해보니까 5개월에 걸쳐서 6개 나라를 거쳤더라고요. 근데 저게 저는 한 대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겠죠. 뭐 한 대만 보여서 그런데. 이동 중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제 올 들어서 더 이제 놀라웠던 거는 지난 2월 김정은이가 성천군의 그 지방 공장 거기 중공식을 참석했는데 거기에 보면 김정은을 호위하는 경호원들이 탄 차량 이게 미국 포드사의 트랜짓이 트랜짓 4대가 지금 갖고 있죠. 네. 트랜짓을 한 대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대를 해서 보란 듯이 지금 북한 경호원들이 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은 포드사에서도 이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조차 이제 경로도 사실은 알기가 힘듭니다. 이거 뭐 포드사한테 물어보기도 어려운 게 사실 최초 구매자 정도는 알지 그 다음부터는 수없이 한 게 어떤 딜러를 통해서 어떻게 항구를 거쳐서 들어가는지도 알 수가 없고 도대체 그러면 김정은이가 얼마나 많은 이런 차량들 또 경호 차량들 이런 것들을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일가를 위해서 구입하고 활용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보면 진짜 일반 주민들의 뭐 식량난이라든가 경제난 이런 거에 빗대보면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게 그쵸. 이게 정말 한두 푼도 아니고 뭐 처음에 그냥 뭐 짝퉁 가방 명품 뭐 시계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 아닌데 이제는 너무너무 화가 나네요. 이 비싼 걸. 그리고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면 좀 막 폭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을까. 저 돈 있으면 우리 밥 주지. 저 돈 있으면 조금 더 먹고 살게 해주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저 명품이고 보고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몰라요. 그걸 알아야 화가 나는데 알아도 화가 나는 그게 거고. 더 화나는데 네. 모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 중에도 좀 엘리트인 사람들이 좀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럼 좀 지나다니면 뭐 진짜 화날 만큼 주민들이 그 정도로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그 뭐랄까 특권층 또는 지배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독재가 한 사람의 독재는 아니라고 봐요. 수많은 사람들 이해관계가 있고 그 이해의 공동체를 만드는 행위 중에 하나가 선물인 거죠. 아마 평양 수뇌부들 또 지역에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선물 엄청날 거예요. 엄청나죠. 퀴즈 하나 드릴게요. 종민 씨. 북한 전문가시니까. 네. 우리가 대북 제재를 세게 했잖아요. 대북 제재에 이 사치품도 수입 금지 품목으로 올렸어요. 꽤 됐는데 대북 제재 이후에 자연스럽게 사치품 수입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면 평년대로 유지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올랐을까요? 이거는 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 의도를 파악해서 그래서 난 몰라 우리는. 무조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아, 정답입니다. 확실히 이제 이만갑 MC를 2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감이 좋아지셨어요. 2023년 기준 북한의 사치품 수입액이 8,594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43억 원인데 이게 전년 대비 몇 배 증가했냐면 무려 3배. 와. 2023년 대북 제재가 한창
살벌했을 때,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그 예년에는 막 때렸을 때. 그런데 북한은 이 대북 제재를 굉장히 비웃는 듯 대북 제재망을 잘 피해가서 무려 3배가 넘는 사치품을 수입했다라는 게 국제사회가 보는 관측이고요. 2006년에 이미 대북 제재 목록에 사치품이 포함이 됐던 걸 반영하면 20여 년간 전혀 이 대북 제재가 사치품 수입과 관련해서는 먹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아니 근데 유엔 대북 제재가 이렇게 허술해도 됩니까?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이제 결의가 된 뒤에 북한으로 들어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물품들을 이제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데 김정은 벤츠부터 뭐 경호실이 타는 뭐 포드 승합차부터 뭐 여러 가지 물건들 뭐 사치품까지 이러면 나중에 뭐 무기나 혹은 뭐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물품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하죠. 최근에는 북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튜버, 북한에 무슨 개인 유튜버가 있겠습니까?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버가 아유 대북 제재 참 허술도 하네요라고 놀리는 동영상까지 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문제 영상이 있어서 짭정은 씨를 처음 만난 기념으로 제가 VJ 특공대 스타일로 돈은 없어도 무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온 동네 사람들 놀래키기 위해서 만든 일들이 있던데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그 현장 속을 대공개합니다. 사실 15년 전 K본부 공채 시험 볼 때 했던 개인기인데 15년 만에 만났습니다. 실제로 옆을 짭정은 님이 한참 연습할 때 제가 나온 영상 보고 연습하신 거예요. 그 시절에 제가 VJ 특공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갑 애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북한 유튜버 유미 씨를 기억하실 텐데요. 최근 사라졌던 유미 씨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먹기 힘든 베개 먹방과 발레, 승마 등 초호화 취미생활까지 아주 평범한 평양 여자라고 하는 유미 씨의 일상 함께 들어가 보시죠. 다르다. 아나운서 다르다. Hi everyone, I'm Yumi from Pyongyang. This is my first video. 평양의 일상을 보여준다는 북조선 유튜버 유미 씨. 빵, 음료, 과일 등 두 손 가득 쇼핑하는 유미 씨. 오늘은 뭐 사볼까? 이건 어떠나? 두 손 가득 샀네. 식량난이라는 북조선에서 빵과 과일이 콸콸콸. 아이고 맛있다. 콸콸콸.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누가 우리 북조선이 못 먹고 산다 그러네. 내내 이거 먹으려고 평양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잔치상에 4개까지 배 터진다. 배 터져. 뭐 먹을지 모르겠네. 어디 볼까? 식사는 기본. 대북 제재를 뚫고 물 건너 명품백을 들고 찾아간 곳은 바로 Hi everyone, I am at Mini Riding Club. Last time I came here. 아니 여기는 어디? 제주도에 가야 볼 수 있다는 승마장. 저 우아한 모습을 보라. 이 정도면 구해도 안 부럽다. 달려라. 자 선생님께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대북 제재는 어디로 갔나? 초호한 일상을 즐기는 평양 여자 유미 씨.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완벽한 캐릭터를 발견했네. 그분이 호흡이 잘 맞네요. 그분이 아니 근데 사실 이 영상만 보면 네. 정말 그 북한이 잘 사는 줄 아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정작 북한 이 주민들은 이런 유튜브 영상을 좀 못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북한 주민들이 못 보는 영상이니까 이렇게 내부에 내보내는 거, 외부에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사실상 저도 평양에 살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소름이 돋았던 게 이 친구가 제가 일하던 식당 버이온의 딸이에요. 버이온의 딸이에요. 그래요? 네,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아빠랑 함께.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평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말 좋은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주민들이 상상할 수가 없고 평양에서는 그 대게가 엄청 귀해요. 그럴 것 같습니다. 평양에는 주변에 바닷가가 없어요. 시장에 나가서 먹으려면 쌀 몇 킬로 살 수 있는 거액의 돈을 줘야만이 살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대게를 아무렇지 않게 먹는다?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주민들에게. 아니 아까 또 안다고 했었는데 네. 아니 한번 뭐 어떻게 한 번에 알아보신 건지 아니면은 좀 그러니까 저는 실제 본 적 있어요? 민가해서 긴가민가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발레를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평양에서 어릴 때부터 발레 전문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저희한테 춤도 가르쳐줬어요. 실제로 춤도 잘 추고, 네. 실제로 본 거예요? 네, 저보다 3년 동생이거든요. 네. 네. 지금 국제학교 다니고. 유미가 보이부 딸이라는 건 지금 언론 보도로도 특정되지 않은 거라 특종이죠. 네. 만갑 특종. 서아 씨가 안다는 것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이름도 그때 유미였어요. 아니 유미가 아니에요. 그쵸. 지금도 이름이 생생나는. 원래 이름 뭐였나요? 경 말해도 돼요? 그럼 경미요. 박경미. 경미. 네, 아마 한자만 바꿨네. 외국인들이 봤을 때 발음하기 쉬운 이름으로 바꿨을 거예요. 경미는 이 외국 사람들이 입에 착 붙지 않아요. 유미는 근데 저게 유튜브라는 게 북한에서는 전혀 생소한 거고 그러네. 인터넷이 안 되는 나라에서 유튜브를 한다니 그러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영어도 하는 것도 있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당정군 엘리트 집안의 딸은 맞는 것 같고 제가 사실 온 지 좀 오래됐잖아요. 근데 우리 후배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온 후배가 2022년도 왔는데 미림 승마을학부 가봤어요. 그때 형 미쳤어요. 거기 한번 가는데 $100가 들어가는데 거기 가려면 택시를 하나 대절을 해서 거기 가서 말 타고 $100면 싸지 몇십 킬로인데 그걸 말을 한번 타겠다고 거기에 갑니까? 형 여기 와요 오래 있더니 완전히 돌아버렸나 봐요. 돌아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 타고 그리고 대게를 먹고 그냥 저거 누가 봐도 정말 가짜라는 게 알지잖아요. 근데 저걸 보면 북한이 어쨌든 대북 제재는 아무 효과가 없다. 우리 말도 타고 대게도 먹고 이런 거를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평양 시민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산다. 이거에 뭐라 그래도 제재를 해도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말 타면서 잘 산다. 사실 영상을 보면은 누가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백을 앞에다 이렇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지. 저는 사실은 이게 의식적으로 백을 보여준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대북 제재가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런 백 하나, 자동차 하나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기보다는 각국을 거쳐가지고 제재망을 피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뭐죠? 물류 비용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엄청 많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봤을 때 북한이 억지로 이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대북 제재가 작동이 안 되니까 풀어달라라고 지금 떼쓰는 것 같고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유엔이 대북 제재 감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시단을 조직을 했는데 15년 만 올해 4월에 이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요. 저는 이런 감시 활동들이 저는 지속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니 이 감시를 하고 있어도 외제차, 뭐 명품 시계, 옷까지 이게 다 들어가는데 아니 감시를 종료하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감시망을 왜 종료를 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자 봐봐요. 유엔 안보리가 상임 이사국이 5개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 국가가 있고 비상임 이사국이 10개가 있어요. 우리도 비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죠. 어떤 그 안건이 올라가서 통과가 되려면 5개 상임 이사국이 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돼요. 찬성을 해야지 통과가 돼요. 그런데 지난 3월 28일 날 어떤 투표가 있었냐면 지금 대북 제재가 실시가 되고 있었습니까? 이게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감시라는 전문가 패널이 있는데 이들의 그 역할을 연장을 할까 말까 여기에 대한 투표가 있었어요. 여기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이벤트인 게 뭐냐면 사건인 게 뭐냐면 지금까지 기권을 한 예는 많아요. 우리는 빠지겠다. 너희들끼리 그럼 다시 토의를 해봐라. 이번에 중국도 기권했거든요. 너희들끼리 한번 다시 한번 논의해 보쇼. 인데 러시아는 대놓고 나는 이거 반댈세라고 전 세계에 지금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땐 신나죠. 아무리 유엔이고 뭐시기고 간에 우리 대북 제재를 해봐라. 우리 뒤에 누가 있다? 러시아 형님이 있다. 이번에 도와주려고 못 봤냐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거예요. 사실 푸틴이 이제까지 대북 제재를 러시아가 계속 좀 어겨왔거든요. 북한 편을 들어왔는데 뭐 가장 상징적인 것은 올해 2월 달에 대놓고 자기가 타는 차와 똑같은 차를 김정은한테 선물했잖아요. 대놓고 아우러스라는 차를 이게 방탄이 다고 방폭이 되는 차라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폭탄이 터져도 괜찮고 AK 소총을 쏴도 창문이 뚫리지 않는 차를 자기한테 대놓고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또 김정은은 또 봐라. 우리 군사 강국인 푸틴 형님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줬어. 나를 존경해서 준 거 아니야. 이러면 또 주민들은 또 와, 저런 차를 또 푸틴 대통령이 줬다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지금 그냥 짜고 치는
뭐라 그럴 짬짬이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대북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야, 아니 그럼 짭정은 씨 지금 굉장히 고마울 것 같은데 이거 푸틴 형한테 좀 한 말씀 하세요. 총민동무, 예. 이 김정은의 마음을 모르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 내가 오늘 리만감 나왔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내가 그 푸틴 형님 우리 러시아에 갖다 준 무기들, 미사일들이 대체 얼마나 치다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와. 원. 1억 달러를 넘게 갖다 줬는데 우리 푸틴 형님께서 내가 원하는 우주 기술은 안 알려주고 이 자동차 한 대로 퉁칠까봐 내가 조마조마해서 내가 잠을 못 자겠습니다. 푸틴 형님, 내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아직 안 줬나 보다. 여기 네가 준 거 발사 다 안 된대. 미안합니다. 여기는 나도 못 해봤습니다. 어찌됐건 이 김정은이 대북 제재를 뚫고 이제 여러 가지 사치품들을 사들여서 이걸 자신의 어떤 권좌를 더 공고하게 하는 이제 선물 정치를 피고 있잖아요. 고영한 박사님께서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고위층이셨으니까 혹시 벤츠 선물 받으신 적 있는지? 기대된다. 아니 그러니까 급수에 따라서 선물이 달라져요 내용이.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높질 않아서 저는 귤 한 박스, 뭐 아니면 간고기 통조림 세트, 한고기. 예, 그다음에 뭐 각양각색으로 만든 통조림들이 있어요. 탕이 있고 수육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저희 부모님이 개성시에서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 아버지가 받은 것들은 이렇게 텔레비전, 칼라 텔레비전, 그리고 러시아제 냉장고, 그리고 스웨덴제 볼보, 차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그 이 급수별로 뭐 당중앙회 위원, 당중앙회 부부장 이상, 그럼 뭐 벤츠, 그 밑에는 볼보나 뭐 다른 차, 아우디 이런 식으로 급수가 있게끔 선물을 받아요. 선물을 받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아무래도 제재가 막 힘들다 그러잖아요. 아까도 짝퉁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쨌든 선물 볼륨이 작아지는 건 사실인데 선물로 충성심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정도. 네. 뒤로 솔직히. 뒤로 솔직히. 대기실에서 2개 더 주갔어. 진짜 그렇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선물이지. 집에 가져가서 이거. 장모님도 안 주신 시계를 이거. 이게 선물이지. 아니라. 아니 근데 명품 시계나 이 가전 제품도 다 어떻게 보면은 대북 제재 물건들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뚫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북 제재 이제 큰 구멍이 뚫린 거죠. 북한의 뭐 외교관들 통해서 이렇게 소량 구입하는 것까지는 뭐 막을 수가 없는데 아예 전문적인 브로커들, 북한 정권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구매하는 이런 그 대행 업체, 기관 이런 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뭐 가끔 뉴스 나오는 게 싱가포르의 어떤 무역상, 또 대만의 중개상 이런 사람들이 북한 정권이 필요로 하는 이런 물품들을 전달했던 것.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아예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거 해줘라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로 옛날부터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달을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고가의 사치품들이 네. 컨테이너에 실려서 컨테이너 선을 통해서 북한으로 반입되는데 국제사회가 컨테이너 선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컨테이너 선 바까리를 북한이 워낙 하니까 만약에 북한과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정반대였으면 북한은 컨테이너 선으로 북한의 최종 목적지로 사치품을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치품 수입이 다 막혔을 겁니다. 북한이 우리 아래에 있었다. 그렇죠. 근데 국경을 러시아와 중국이 맞대비죠. 그래서 어떻게든 러시아로 중국으로 눈속임해서 컨테이너선이 도착만 하면 그때서부터는 그냥 사실은 대놓고 러시아랑 중국 국경을 통해서 북한이 마구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네. 큰형 작은형이 이 구멍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이 일정 정도 차단됐잖아요. 그때는 실제로 대북 제재 효과가 확 먹혔습니다. 사치품 수입이 확 줄었어요. 일례로 보통 당대회 참가자들한테 가전제품 선물 많이 주잖아요. 네. 2016년 7차 당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무려 45인치 TV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열렸던 2021년 8차 당대회 때는 TV를 주긴 했는데 사이즈가 45인치에서 32인치로 좀 줄어들었고 궁색하게 좀 줄어들고
참가자 전원이 아닌 고위 간부들에게만 그것도 국한해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아 이거 근데 선물로 환심 사려다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안달날 텐데. 그렇죠. 야, 사실 뭐 혹시나 이제 뭐 선물 안 줬다고 이제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굉장히 삐지거나 그러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짭정원 씨 안 그러십니까? 오늘따라 우리 정민동무에 아주 그냥 혓바닥이 날카롭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요즘 싸한 눈빛을 내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선물을 안 줬더니 제 이 김정은이 옆에 있던 그 김도군 동무나 뭐 최룡의 동무, 최선희 동무들 눈빛이 그 아주 그냥 날카로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국경을 열었는데 아니 대북 제재 때문에 선물을 들어올 수가 없는 게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김정은이 머리를 썼습니다. 외국 사람 이름으로 선물을 사서 러시아로 보낸 뒤에 러시아에서 열차를 통해서 받아서 선물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벤츠를 선물했다 이러니까는 그때부터 눈빛이 다시 설해지는 게 구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나쁜 쪽으로 머리 쓰는 건 거의 천재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있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렇지. 사실 이제 언제까지 퍼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선물 정치라고 해서 선물들 이제 나눠주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언제나 지난번 받았던 것보다는 좀 더 좋은 걸 받고 싶은 건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북한에 과연 그럴 만한 돈이 언제까지 버틸 것이냐 이러다가 정말 외화장고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종, 겁을 줘서 복종시키는 것과요. 그리고 선물을 줘서 마음을 달래는 것. 근데 선물을 줘가지고 뭐 시계 주고 차 주고 해도 사람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했던 게 뭐냐면은 백두혈통 전용 목장이 있어요. 운공 목장이라고 하는데 고기 주고 심지어 대동강 상류 지역에 이제 대동강 8호 사업소라고 하는 김정은과 간부들을 위한 물고기 양식장까지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주고 하다 보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와이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김정은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오병이어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김정은이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운곡 목장 가축들이요 사람보다 더 잘 먹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북한에도 이제 외화 상점이 있고 이제 고급로 분류가 된 식품들을 지금 수입을 몰래 하고 있는데 금지 품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포대가리라고 하죠 우리는. 이거를 약간 중국 식품으로 약간 포대가리를 해가지고 이제 팔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식품이 거기 석유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대놓고 이게 남조선 식품이다라고 대놓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운곡 목장에 있는 가축들한테 사료로 주는 거예요. 아니, 사람 음식을 그러니까. 사람 음식을요. 잘 먹여야 되니까. 잘 먹여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장 직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사람이 먹는 건데 우리도 못 먹는 걸. 우리도 못 먹어본 건데 저거 돼지와 소한테 줘야 되냐 해서 몰래 그 빼돌려서 자기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물론 먹어도 돼요. 하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소와 돼지가 먹을 거를 사람이 몰래 빼돌려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몰래. 사실 그러잖아요. 선물이라는 게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그것도 서운한데 이거를 갖다가 무슨 간부들이나 나눠 먹고 있다 그러면 밑에서 불만이 안 생기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 하나를 좀 준비해봤는데 항상 저한테만 문제를 냈잖아요. 제가 한번 오늘 볼 텐데 한번 맞춰보세요. 고위급 간부들은 주민들의 눈을 피해서 땡땡땡땡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땡땡땡땡 네 글자네. 땡땡땡땡 눈을 피해서 눈을 피해가지고 로켓 배송 아니에요? 로켓 배송? 비슷했어요. 설마? 그 밤에 이렇게 딱 문 열면 저기 문 앞에 와 있는 거 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새벽 배송. 새벽? 정답입니다. 새벽 배송입니다. 새벽 배송들을 이제 눈을 피해서 새벽 배송으로 몰래 가야 되니까. 그럴 이유가 있나? 새벽에 이제 몰래 가서 놔두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택배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좀 한민족이 아닌가. 그러네. 뭐 사실 북한에서 배급제다 하면은 사람들이 뭘 받는지를 다 알거든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생일 이런 특별한 날에는 선물 같은 것이 나와요. 그러면 식료 상점이라는 데 가가지고 술도 가져오고 뭐 기름도 받고 다 알아요. 뭘 받는지. 근데 북한이 강조하는 게 평등 사회거든요. 그리고 간부들은 인민의 본보기가 돼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인민들이 갑자기 마블링 이렇게 두꺼운 고기를 먹어요. 인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총괄하는 것이 조선노동당 재정경리부라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김정은의 운공목장 그리고 대동강 8호 사업소 고기 생산량과 심지어 기간까지 언제 태어났고 언제까지 자랐는지 이런 걸 총괄해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지까지 다 알고 있고요. 심지어 배송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해야 될 택배 배송을 국가가 하는 거죠. 네. 이 사실상 뭐 택배차도 사실 낮에 대낮에 가게 되면 주민들 눈에 띄잖아요. 아, 저 집에 선물이 들어가는구나. 네, 그래서 김정은이가 머리를 쓴 게 새벽 배송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생일에 진짜 일부 간부들에게 뭐 고기, 과일, 뭐 식료품 이런 것들 한 20여 가지가 넘는 선물을 그렇게 새벽에 배송을 했다고 해요. 짭정은 씨 욕 먹을까봐 그러신 거죠? 사동무가 아주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인민들의 눈을 피해서 새벽에 도둑 배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지? 내가 그 선물을 주는 게 주로 뭡니까? 고기, 과일 이런 제품들 아닙니까? 주민들 못 먹잖아요. 근데 남조선을 와서 봤더니 그 신선 제품들을 새벽에 배송하는 걸 보고 내가 감명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조선 같은 경우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로켓 배송? 그걸 아침 7시에 갖다 주더라고. 하지만 우리 북조선은 초음속 배송. 새벽 2시에 갑니다. 우리보다 빠른 배송 없습니다. 박수 한번 주라. 새벽 2시에 보내주겠습니다. 박수 7일이야 이게? 선물 정치라는 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긴장시켰다 풀어놨다는 그런 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때는 선물을 대체적으로 일요일 날 오후에 선물차가 와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아줌마들이 커튼으로 어느 집에 뭐가 오네, 어느 집에 뭐가 오네, 근데 내 집은 안 오잖아. 같은 당근의 부장인데. 그럼 내가 뭘 잘못했나? 여보, 당신 뭘 잘못한 거 있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긴장을 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슬그머니 잊어먹은 것처럼 하면서 몇 사람을 빼요, 일부러. 그러니까 같은 쪽 1호, 2호, 3호, 4호, 뭐 1층, 2호, 3호, 4호, 3층 뭐 이렇게 있는데 몇 사람이 빠지면 그 얼마나 기분 나쁘고 사람이 긴장하겠어요. 무섭죠. 이게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선물 정치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도 있고 간부들을 또 충격요법을 주는 거야. 나는 빠졌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우리 집에서 뭔가 아이들이 잘못했나? 그랬다가 2, 3번 걸치다가 그 사람한테 또 와. 그러면 신입이 또 살아났구나. 근데 또 받던 사람이 안 받으면 이 사람이 또 긴장해지는 거고. 맞네요. 이게 김씨 가문의 어떤 간부들을 이렇게 줬다 놨다. 그러니까 공포 정치하고 선물 정치로 이렇게 사람들을 줬다 놨다. 선물을 주고 또 그걸 또 안 주면서 이제 사람의 어떤 그 심리를 이제야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게 어떤 주에는 대본량이 많다가 야, 그러네. 어떤 주에는 대본이 별로 없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의향이 없어. 이제 신뢰를 잃었나? 후속 MC를 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적용이 확 되네요, 진짜. 이해가 확 돼요. 근데 진짜로. 제가 그래서 항상 녹화 끝나면 피곤해하는 남희석 MC를 잡고 삼겹살집 와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형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얘기를 한마디 들어야 집에 가서 자거든요. 위로가 되니까. 사실은 이게 제작진의 빅피처가 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 초기도 그랬잖아요. 이제 숙청 같은 어떤 강력한 공포를 통해서 휘어잡았다가 이제 또 선물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채찍과 당근을 이제 주면서 길들이고 있는. 야, 진짜 중요한 거다. 똑같아. 중요한 거네요, 이거. 그때도 이제 그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망명했을 때 황장엽 비서가 그 가져온 사진 중에 이제 본인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집 식탁 위에 파인애플하고 망고 뭐 이런 열대 과일이 있는 거.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그냥 보여주려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 노동당 재정격리부에서 정말 그 50명, 100명 핵심 계층들한테는 그게 이제 배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평양에 살면서 우리 집이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고 이거를 즐길 수 있고 이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리스트에 내가 올라 있다는 거. 그렇죠. 김정일이 그 당시에 관리하는 50명, 100명 그 핵심에 있다는 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근데 놀랬다. 이게 진짜 노련한 독재자든 지도자든 그러니까 밀당을 잘해야 돼요. 당근과 채찍. 당근만 계속 주면 나를 물러봐. 채찍만 계속 때려버리면 발랄이 일어나요. 그렇죠. 적절히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당근과 채찍을 가장 근현대사에서
잘 적용을 했던 인물이 사담 후세인이에요. 이라크에. 후세인이요? 후세인이. 독재자 후세인. 독재자 후세인이. 사담 후세인이 1979년도에 이제 집권을 했는데 이라크 대통령이 됐어요. 하자마자 뭘 했냐면은 모든 국회의원들과 주요 정치인들을 생방송으로 방송되는 국회의사당에 다 불러요. 그리고 부통령이 올라가 68명의 그 이름을 명단을 발표를 해요. 그때 옆에 있던 경찰들이 와가지고 다 팔짱 끼고 끌고 나가요. 생방송 중에. 그 가운데서 22명이 공개 처형을 당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의 집권에 조금 반대를 했다라고 보이는 반대파들 있지 않습니까? 담배꽁초, 불붙은 담배꽁초를 가지고 눈동자를 찢어요. 그리고 정말로 얘는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다 싶은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대파죠. 돌돌돌돌 이 줄로 묶은 다음에 크레인으로 올려버려요. 가운데는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한 다음에. 그래서 끌어올린 다음에 빵 터트려버려요. 자, 여기까지가 채찍이었어요. 실화라고? 채찍을 너무 세게. 이제 당근 줄 차례예요. 이 유명한 일화인데 독일 명차, 일본 명차 300대를 수입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말 하는 아부꾼들, 자기 정책에 찬성하는 아부꾼들에게 한 대씩 줘요. BMW, 벤츠, 도요타, 특히 기자들 있잖아요. 외신 기자들까지도 나에 대한 약간 좋은 기사를 써주면 너 벤츠 안 돼, 너 BMW 안 돼. 이런 식으로 입막음을 해버리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어. 우리 20몇 년 동안 사담 후세인의 그 독재에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김정은의 선물 리스트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더 대박이 남아 있습니다. 정민 씨, 뭐야? 뭘 것 같습니까? 진짜 모르겠다 이거. 갖고 싶은 걸 얘기해. 그래. 이거 말고 갖고 싶은 걸 얘기해. 필요한 거. 아니야 이재민 아나운서 진짜 갖고 싶은 거. 진짜? 왜냐면 이거 남편도 보고 있고. 그렇지. 김정은 있으니까. 다 보고 있어. 아니 지금 뭐 제가 원하는 걸 얘기하라고 하면 사실 뭐 반짝반짝 아니겠습니까? 나야. 예, 여자들은 이제 그 비금속, 금, 그렇지.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다이아몬드. 하는데 그렇지. 나 큰 거 안 바래요. 큰 거 안 하고 로케롯인 거야? 근데 여기는 또 이만갑이니까 그렇지. 그냥 머리를 좀 써보면 지금 벤츠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나왔으니까 약간 교통수단 중에서 도바이? 말. 5위급들에게 여가를 즐기라고. 뉴스에서 봤다. 여가 즐기라고. 이거 멋있다. 좀 이렇게 말 된다. 그런 걸로 좀 럭셔리하게 말. 너도 근데 내 평양에서 말 받으면 어떻게 키우나? 아니 뭐 이렇게 목장 같은 거 하나 주고 너도 이제 어떻게 일단. 잘 들어야 돼. 땅 달란 얘기 아니야. 잘 들어야 돼. 말은 거들 뿐. 와이프들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힌트 주세요. 힌트는 초호화. 초호화. 아 초호하면 말 아닌데. 별장? 이거는 초호하 별장 요트 뭐 그런 거 같아. 별장. 초호하 게스트. 요트. 별장. 비싸게 나왔는데 정답은 바로 초호화 주택입니다. 그지 차 위에 집. 집을 줘요? 집을 의식. 다락식 주택구. 아 이게 강이고 네, 보통 강이 그대로 내려다 보니. 야 테라스도 있고.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의 마이크와 함께 고결한 삶을 수놓아온 리춘희 방송원과 같은 나라의 보배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진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고 저 할머니 저 손잡고 되는 앞에서 저 애교 떠는 거 봐봐. 어머, 싫어. 오, 커튼이라 이쁘게 진짜. 해놨네. 저 호텔 같다 호텔. 복층이야. 다락식이래잖아요. 와. 다락식.
복층식 아파트인데 이거는 좀 멋있게 디자인을. 잠깐만요. 이거 우리 집보다 저게 좋은데. 사실은 원래 김일성이 저택 5호저택에 있던 데예요. 저긴 평양시 보통강구역 경루동이라고 이름을 이번에 새로 붙였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집이 있으면서 그 공간 자체가 다 호위국 관할이었어요. 근데 김정일이도 아버지가 살다 간 그 집을 다치지 않았거나. 근데 김정일이가 그 집을 부수고 거기다가 다락식 아파트를 그 앞에 보통강이 흐르거든요. 그리고 그 보통강이 흐르는 그 길은 김일성 살아있을 때나 죽었어도 김정일 시대까지 차도 못 다녔어. 그거를 다 허물고 거기다 이제 평명이 마이크들 방송통들한테 준 거야. 아나운서들한테. 정민 씨 모르겠는데 지금 뭐. 아니, 아나운서. 저는 사실은 뭐 딱 집을 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인가 보다 근데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는 지금 언뜻 스치는 게 그 한남동에 보면은 굉장히 유엔. 저택형으로 지어 있는 독채. 그리고 성수동에 보면 요새 이게 높이 올라간 그 한강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살짝 지금. 아니 우리나라 아나운서 들어보면 놀랄 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나운서고 그분도 아나운서고 리춘이고 리정민이고 자기 리정민이래. 리춘이고 리정민이고 막 KBS 아나운서 출신이야. 리가 욕심내니까 자기를 리로 바꾸네. 아니 그러면 리금이 아나운서 저렇게 받아야 돼. 그래. 리금이 아나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인테리어도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고 뭐 또 고층이지만 뭐 전기도 나가서 엘리베이터도 불편하고 이런다 그러지만 이거는 정말 그 리버사이드. 그죠. 보통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기에 전망 좋은데 정말 고급 자재와 인테리어로 그러네요. 김정은이 정말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 뭐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2, 3층, 3, 4층 이렇게 나트막하게 조성을 한 거예요. 아니 제가 이름을 바꿀만 한 게 지금 화면 속에서 리춘이 아나운서 보셨어요? 그 정말 그 프라우드 있는 분이 다리가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잡고한테 이렇게 팔짱 끼고 막 끌어안고 얼굴 벌게 가지고 눈물 흘리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부고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좀 보면 외관도 지금 일반 아파트와는 정말 다르게 이렇게 테라스형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내부에는 정말 놀랍게도 막 이런 무슨 소파도 있고 식탁도 디자인 있고 디자인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경로동이라는 것이 평양에서 집값 시세가 제일 1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입주가 시작됐던 2022년에는 이 가격이 한 15만 달러 정도 했다고 해요. 15만 달러. 네. 1억 8천. 그렇죠. 한 2억 정도? 이거 큰 돈. 이거 북한가서 엄청 비싼 거. 엄청 비싼. 아니 물가 수준 차이를 계산해 보면 이건 뭐 공이 한두 개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100억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뭐 그 시세가 더 올라가지고 지금 뭐 최소 35만 달러에서 최대 60만 달러까지 거래가 된다고 해요, 시세가. 서아 씨도 평양 살 때 저 동네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네, 제가 나오기 전에 한참 그 건설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나오기 전에는 4만 달러 정도가 가장 비싼 집이었어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 지금은 시세가 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게 빈부격차가 너무 크니까 엄두가 안 나. 더군다나 저기는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또 엄청나게. 저 정도 되는 고가 초고가 주택의 시세 가격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네. 저런 돈을 갖고 거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설사 어디서 돈이 있다고 해도 저걸 구매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요. 김정은이 전형적으로 갖고 있다가 선물 정치로 이제 뿌리는 의미인 거지. 그렇지. 가격의 의미가 없다. 왜냐면 저거 누가 샀다고 그래봐. 바로 조사 나오죠. 아니 방구님이 준 거를 누구한테 팔아?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집에 이렇게 빨갛게 붙이거든요. 그렇죠. 뭐 친한 지도자 김정일도 그건 몇 월 며칠 날 와셨다 가신 집 이런 집도 있고 그걸 배려집이라고도 하는데 그 집을 누가 건드렸다가 목이 몇 개가 되는데 그걸 건드리겠어. 찍히면 하루 아침에 또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거는 자기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춘희가 만약 하다가 발음이 꼬여가지고 김정은 짭정은 이랬다가 이제 한마디만 하면 그냥 날아가서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 집도 아닌 거지. 그게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겠네요. 그러니까 꿀맛을 보게 해놓고 이게 완전히 내 개인 소유가 아니니
너 이거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실수를 하면 와. 그렇죠. 리춘이 천하의 리춘이도 그럼.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집이네요. 저거 가시방석이다. 가시방석. 여기 발목이 잡히면. 네. 선물 정치의 위험이네. 그냥 안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어찌 됐건 이 선물 정치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그 권좌를 유지하기 위한 최측근들을 관리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한 국가라는 게 그렇게 몇 명의 환심만 산다라고 해서 유지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결국은 이제 인민 또는 시민들의 어떤 그 지지와 그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럼 그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줍니까? 인민들을 챙기긴 하죠.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 때와 달리 김정은이 유독 더 특별하게 챙기는 인민의 대상이 있어요. 김정은의 시대를 일컬어 보통 여인천하라고 하죠. 뭐 리설주, 김여정, 뭐 최선희, 주해까지 북한의 여성 정치인들이 굉장히 각광받잖아요. 김정은이 또 유독 챙기는 게 어머니, 이 엄마들. 어머니 대회를 김정은이 개최를 했어요. 김정은이 어머니 대회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오. 에오라지 자식들의 성장과 조국의 부강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바치며 거대한 공헌을 해오신 어머니들께 가장 뜨거운 경모의 마음으로서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눈물 진짜 흘리네. 금반지. 역시 여성의 마음을. 김정은이 엄마들의 마음을 역시나 잘 알았어요. 그렇네요. 일단 금반지 선물 나갔고요. 그리고 어머니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 봤더니 화장품. 그렇죠. 화장품 선물 예쁘게 나갔고요. 많은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 봤더니 디지털 TV. 그래서 TV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줄 선물을 김정은이 직접 지시하고 챙겼다. 이런 얘기까지 북한 매체가 했어요. 일반 인민들에게 주는 선물치고 굉장히 풍성하고 김정은이 진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김정은의 애민 정치 부각은 대부분 다 가식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평가하는데 어머니 대회를 챙기면서 보였던 김정은의 연설, 눈물, 선물은 좀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요. 아니 요즘 금값이 사실 요즘 막 사상 최고로 지금 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 돈에 거의 뭐 40만 원도 막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귀한 금반지를 선물한 것도 모자라서 눈물까지도 보이고 있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어머님들에게 챙기는 이유가 뭡니까? 사적으로는 아무래도 자기 생모 고영이에 대한 애틋함, 그리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깔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머니 대회잖아요. 여기서 공적인 측면이 있는데 저도 놀랐는데 북한도 지금 저출산 현상이 아주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갖다 위협할 정도로 사실 저출산이 된다면 특히 이제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이게 노동력 중심이잖아요. 우리처럼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팍 줄어들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사실 우리가 북한보다 인구가 2배인데 북한에서는 좀 120만 명 억지로 그 많은 이제 병력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병력 유지가 안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서는 이 저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산에서 어머니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 거죠. 우리 이만갑 식구들도 혹시 북에 계실 때 기억 남는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저는 평양이다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한 11살 때까지 사탕 과자를 2월 16일, 4월 15일 때마다 항상 매해 받았어요. 매해 받았고 제가 또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2012년에 그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으면서 그 아리랑 대집단체조라는 것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또 김정은이가 사탕 과자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거의 한 10만 명 되는 그 참석한 그 주민들에게.
그래서 그때 사탕 과자를 받고 막 김일성, 김정일 초상 앞에서 막 울면서 막 감사합니다 하고 좋아서? 네, 수룡님 정말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먹었어요. 진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뭐 사탕 과자는 사실은 전 아이들에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매년 2월 16일, 4월 15일을 자동적으로 기다려요. 이게 뭐냐면 선물에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받게 되면은 아이들이 바로 뜯어먹는 게 아니라 2월 16일 아침에 초상화를 보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먼저 드리고 그다음부터 자기가 먹거든요. 이게 평양이 이 정도면 지역은 지역은 그 사탕 과자가 2월 16일, 4월 15일 정말 눈 빠지게 아이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좋은 게 뭐냐면요. 김정은 정권한테 자동적으로 김정일, 김일성 생일을 외우게 되는 거예요. 안 씹어 먹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거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이들 정말 뭐 별사탕 사탕 이거 하나에 넘어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아이들은 의외로 쉽게 조그만 선물에 세뇌가 돼요. 그러네요. 좀 자그만 선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 히틀러가 16살 이하 소년단 히틀러 유겐트라는 거를 운영을 했어요. 16살 이하 미성년자들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히틀러의 총폭탄이 되겠다고 해서 이 연합군에 의해서 베를린이 함락될 때 끝까지 정말로 총폭탄이 돼서 죽은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세뇌를 했냐면 예쁜 옷, 군복. 히틀러가 미술학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휴고 보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진짜? 네. 휴고 보스가 저 독일 군복을 맞아요. 디자인했어요.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예쁜 군복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주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입었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꿈이 되고 약간 이상이 된 거예요. 나도 저거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유겐트에 가입을 하면 내가 저 멋진 군복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해서 너도 나도 유겐트에 가입을 해서 저 군복을 입는 걸 자랑으로 느꼈어요. 입자마자 뭐냐? 내가 이렇게 멋진 군복을 입게 된 것은 히틀러 총통 덕분이다. 총폭탄이 되자. 자연스럽게 세뇌가 된다니까. 뭐 시계 사날라야 돼, 자동차 사날라야 돼, 애들 또 사탕 먹여야 돼. 지금 아주 환심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김정은도 고민이 지금 많을 수밖에 없죠.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친필서한 하나 보내거나 아니면 뭐 만나서 친견 사진 하나 찍으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그걸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의식이 깨면서 맨입은 싫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단 대회도 열었는데 거기에 애들이 뭐 5,000명 모였는데 다 일제 그 알바시계 세이코 알바시계 그거 하나씩 줬잖아요. 5,000명한테.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들어가는 건데 최근에 보니까 당 간부들이나 일부 좀 괜찮은 사람들은 한국산 등산복을 그렇게 또 최근에 좋아해요. 이제 벌써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원하고 뭐 뇌물도 그냥 향수 뭐 대충이 아니라 뭐 불가리 향수 이런 거에 요즘 여성들한테는 불가리 향수가 최고 인기라는데 이런 수요들을 김정은이가 이제 맞춰주지 못하면 선물 정치의 운명도 별로 끝이 좋지 않을 거다. 제가 21년 초에 직접 들은 첩보인데 명함식이라고 있어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뭐 스위스산 명품 시계, 황금색 명품 시계에 김정은 빨간색 이름으로 해서 하사하는 명품 시계. 비싸다. 이거 굉장히 가보예요. 이게 장마당에 풀렸다. 장마당에 당근 거래한 사람이 나왔다. 더 충격적인 거. 근데 북한 당국이 그걸 장마당에서 파는 걸 알고도 그냥 냅뒀다. 이 충격적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짝퉁이었다. 그래. 이럴 것 같았어. 이유는 느낌이. 대북 제재 때문에 스위스산 명품 시계를 그만큼 수요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적당한 짝퉁 시계를 들여와서 김정은 이름 써서 선물했는데 네네. 202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짝퉁의 그레이드가 높았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진짜다. 근데 2021년 초반부터 2021년 후반 갈 때까지 김정은 명함시계 짝퉁의 그레이드가 점점 내려와서 받은 사람이 볼 때 짝퉁이네. 짝퉁인 거 알고 장마당에 풀고 장마당에서도 짝퉁인 거 알고 거래하고 북한 당국이 차마 친애하는 위원장 동지가 준 선물이 짝퉁이다. 이걸 단속하게 되면 짝퉁이다라는 것을 시인하게 돼요. 알고도 단속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선물 정치의 시대가 이미 사실은 끝자락에 왔다. 그러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선물 정치라는 게 사실은 그때는 반짝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만 질이라든지 수량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일정 수준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다음 선물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 더 나은 것들을 기대할 테니까. 근데 북한의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고. 만약 김정은이 더 이상 이제 선물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사실은 그 김정은이가 당정군 엘리트들의 의지에서 지금 정권을 유지하잖아요. 이게 근데 선물이 점점 떨어지고 또 짝퉁이 되고 이러면서 그러면 충성심이 아무래도 옅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균열이 심해진다, 그리고 균열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 삼국지의 고사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제 유비와 헤어진 관우가 조조에게 이제 기탁하게 되는데 조조가 이 관우를 탐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많은 선물을 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가 조조도 아끼던 적토마를 줬어요. 그러자 관우가 그 선물만은 너무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관우가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뭐예요? 이제 형님의 소식을 알게 되면 바로 이 말을 타고 떠날 수 있으니 이 선물은 받겠다. 그러니까 조조가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선물은 내가 줬는데 아무것도 안 준 형님 찾아가겠다니. 자, 여기서 이 불후의 명곡이 나옵니다. 돈으로 사랑마저 살 수는 없다. Can't buy me love. 비틀즈의 우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물과 돈을 줄 수 있죠. 잠깐 동안은 충성을 맹세시킬 수 있지만 과연 사랑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선물로 받은 벤츠를 타고 정권에 몰락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빠르게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최대형 군수 공장이 밀집한 북한 최대의 화약고 자강도. 자강도 지역에 들어가려면 특별 공유증이 있어야 되는데 산세가 굉장히 험합니다. 깊고 넓은 그런 지하 갱도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ICBM을 조립하는 기지부터 이동하는 도로 모두 다 지하시설로 숨겨버려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기지도 자강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채널 A